조 기자님, 아, 네, 여보세요? 잘 네, 지내셨어요? 네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침에 새벽에 네네. 그 유튜브 보는데 새날 TV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생, 새날 TV, 생, 새날, 생활. 새날, 아, 새로운 날. 새날. 아,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좌파 방송인 것 아,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 거기 신영철인가? 네. 그 사람은 보니까 네. 저 민주당 쪽 사람인데 말투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 예. 근데 컴퓨터 전문가인데 이분도 굉장히 아주 분석력이 좋아요. 네네네네. 어, 이 사람이, 가만있어 봐. 뭐더라? 신, 신형철. 신영철인가? 음, 신광철인가? 오, 네. 네, 여기 그래서, 보니까, 네. 여기 그래서, 네. 이름이 네. 신상철, 신상철. 신상철 TV라는 거 운영하고, 네네네. 이 사람이 옛날에 천안함 뭐, 그거는 폭침이 아니고 뭐, 무슨 음, 좌처다 해가지고 구속된 사람. 네. 책도 쓰고. 예, 그러니까 좌파 김어준이 류들이 어, 박근혜 대통령, 어, 대통령 때 어.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죠, 국정원이 예. 또 플랜 보면은 나와 있죠. 근데 이 그 사람도, 세력 그다음에 주권 방송도 있어. 어, 제 친구가 그 대표더라고요. 그게 저 완전 무슨 방송이요? 주권 주권 방송? 방송. 지금은 아마 안 할 거예요. 걔들이 촛불 행동인데 제 아, 동기예요. 초등학교 동기인데 어, 이 친구가 어, 아마 민중당이에요. 민중당 촛불 아, 행동. 얘들도 아는 그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음, 얘들은 그 음, 아주 뭐 한국에서 음, 한국 대법원 음, 여기 지금 지난번에 국회의원 해가지고 음, 얘들은 지금 장난치는 거고 아,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지금 말씀 저번에 음,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이거 지금 제대로 파악하는 곳은 한국에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자, 음, 그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음,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국정원에서 지난번에 보안 점검했는데 어, 국정원에서 놓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보도가 될 거예요. 이제 단독 보도. 국정에서 뭘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서 어, 미경 의원한테도 얘기했고 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음, 그것을 김기현 대표한테도 여러 어, 차례 얘기를 했고 어. 했으나 그쪽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소화도 못했 아마 소화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미경우가 사람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네, 나름 이제 막 굉장히 막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지난번 강서구 선거는 네, 이제 개표를 편중되게 해서 원래는 20% 이상 졌는데 예, 예. 10%대로 줄였다 그러고 네, 네. 또 저는 윤석열 강서구는 예, 뭐 여러분들께서 여러 사람들께서 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제가 취재했잖아요. 어, 예? 거기 그러니까 제가 위금수 소장한테 좀 잠깐의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분들도 계시던데 어, 보관 장소에 그 시계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그 예, 얘기를 했는데 왜 시계가 왜 그 안에 있었을까요? 보관 음, 장소에. 또 음, 그것도 이제 계속 분당으로 계속 올라가는 탁상식 이제 디지털 시계인데 음, 그걸 설치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 어, 기존에는 왜 안 했을까? 요번에는 했는데. 음, 그죠? 음,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그 보관 기간과 언제 얘들이 그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까? 음, 어디서 하겠어요? 음, 가장 쉬운 방법이. 보관 중일 때 하겠죠. 음, 이동할 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동할 때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음, 따라다녀요, 차들이. 음, 특히 시민의 눈 같은 경우에는 음, 위에 오픈카, 지붕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나와 가지고까지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걔들은. 사실은 시민은이 요즘도 활동하나요, 그럼 시민? 지난번에도 와 가지고 했고 아, 얘들은 알고 있잖아요. 시민의 눈은 어, 오랫동안 어, 부정선거 방지하려면은 거기에 시계를 넣어야 된다.
어, 관철된 거예요, 요번에. 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기 솔직하게 말해서 이 보수 우파는 뭐 이 분석력이나 이 박지원 변호사도 그렇고 제가 원색적으로 얘기할게요. 박지원 변호사라든지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한두 개는 맞겠죠. 10개. 나머지는 틀렸어요. 근데 시민의 눈이 놀라운 게 이게 내가 방송 영상 올린 거 보면 네. 그 영상이 이게 몇 년 전에 거만 있어요. 선거 감시한 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안 했어요. 시민의 눈의 핵심은 누구냐면 김어준이었는데 김어준이가 부정선거 밝히려고 여기에 정청래라든지 그 인천시장 했던 누구요? 지금 인천시장 했던 송영길이 해가지고 뭐 쭉쭉쭉 해가지고 얘들이 한 얘기가 있어. 블레넷만 봐도 얘들은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최종적으로 더블랜이 실패했고 이거를 또 이 좌파들이 부정선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MBC PD 수첩인가 PD 수첩 카메라 수첩인지 거기서 심층 취재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없다라고 이렇게 연막을 하고 얘들은 빠진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때. 완전 빠졌어요. 왜 그러니까 문재인 때 우리 부정선거라고 외칠 때 시민의 눈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김어준이도 한마디 없었죠. 한마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 얘들이 이제 그걸 그러니까 얘들은 진영 논리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얘들은. 부정선거 조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튼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김어준이류 아까 얘기했던 그런 TV 뭐 이상 세력 임상철인지 뭔지 뭐 이런 세력들 그다음 촛불 행동이라든지 뭐 여러 세력 좌파 세력들은 패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MBC가 총집을 찍었잖아요. 김어준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김어준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 다 얘기했죠.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면서 사전투표 지금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했더니 북한발 해킹이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발 해킹 문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얘들은 이제 언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정보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투쟁을 안 했어요. 이만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측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새로운 정치 세력과 이제 뭐 얼마나 좋습니까? 부정선거 이제 밝혀질 때 왔어요, 사실은. 어디 뭐 부정선거가 핵심이 뭡니까? 전주시 완상도 아닙니까? 왜 그걸 얘기 안 했습니까, 변호사들이? 그걸 책임에서 지금 전주시 완상구가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황교안이라든지 민경우 의원이라든지 VON이라든지 지금 다큐멘터리 만든 왜 더 카르텔 엉터리죠. 그렇게 하면은 그 진실성이 있습니까? VON이라든지 김미영 대표, 그다음에 감독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2편 만들었잖아요. 2편, 3편 뭐 만화도 만든다는데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대표 주자가 요번에 강서구 해가지고 까뿌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그 허위 사실 주장으로 해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허위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전부 허위 사실로 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다고? 처벌받을 수 있죠. 왜 없는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게 없는 사회 분란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공명호 박사는 국정감사 때 자기가 얘기한 거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37,000표를 이제 조작했다,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것도 지난번에 선거의 자유방해죄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왜 고발 안 합니까?" 했을 때 김영빈 사무총장이 그거는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커진다. 개인 대 개인적인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그 유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박사라든지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사람들은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은 허위 사실 유포로 해 가지고 사실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선거 이 건들게 되면은 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선거 자유방해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들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걸 하는 순간 다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봐주고 있는 거지.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한국에서 뭐 아까 그런 사람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 분석 못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전문가가 있다니까요, 전문가. 예? 어떻게 변호사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선거에 대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변호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전문 분야인데. 아니죠. 법과 변호사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요. 선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대법원에서 뭐 여러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계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판결문 지금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자체가요. 왜 너네만 민주주의 하냐? 한국식 민주주의냐 그게? 이러다 가지고 조롱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얘들은 처벌받을 겁니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 축. 비밀선거 원칙 위반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권오영 변호사님도 저한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어요? 비밀선거 원칙 위반. 또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제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DS 인증이에요. 인증. 예? 인증받지 않은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왜 선거라는 중요한 선거를 함에 있어서 사전투표를 하는데 본인 단말기 박지원 변호사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문제지만은 윈즈라는 단일 업체에서 여러 가지가 아무튼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거기에. 네? 통합명부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본인 확인 단말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그다음 통신 내용, 그다음 소스 코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거를 검증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이게 바로 검증받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불법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큰 혼란이 오게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주시 완산구다. 전주시 완산구면은 아까 얘기했던 두 축, 비밀선거 원칙 위반, 그다음에 DS 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게 다시 한번 비밀투표의 위반을 침해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된 지역이 재판에서는 전혀 얘들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디서 힘들었느냐? 전주시 완산구죠. 투표 당원표 그거 투표 당원표가 뭐죠? 후속적으로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해가지고 최종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확인 다 해가지고 그거 안 하고 되면 그거 제대로 못하면 위원장하고 위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받죠. 엄청난 처벌받습니다. 그거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전자기기 인증에 관한 법령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걸 알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제가 알려줘도 물론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게 총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어, 있어야지 하나 던져주니까 막 공박사라든지 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 던져주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만 한다고. 다른 어, 큰 숲을 못 보고 나무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사람들 취재했습니까? 저처럼? 네, 어, 예? 변호사들 다 취재했어요. 도태우 음, 변호사 취재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음, 자기가 그 재판장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만 볼 수 있는, 음, 그죠? 그런 음, 특혜를 입어 가지고 음, 우리 그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하고 공유해야 되는 정보마저도 음, 공개도 안 하고 말이죠. 음, 이래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다음에 음, 민경욱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음, 안동대일리에 제보한 적 있어요? 음, 어? 뭐 재판 결과가 어땠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음, 없어요. 그리고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찾아갔기도 했죠. 인천까지 갔으니까. 음, 그다음에 오기도 했고 스스로 만나기도 했지만은 음, 응? 들으려는 그런 열린 마음이 없었던 거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음,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얘기하면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에요. 그거 맞다.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음, 안 돼. 음, 그게 뭘 압니까 그걸. 음, 모르지.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열심히 음, 듣는다고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물어보고. 예? 근데 우리 음, 이쪽은 전혀 그런 음, 배움의 자세, 그다음에 이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음, 고생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취재를 통해서. 음, 예? 취재를 해 가지고. 음, 그냥 뭐 이렇게 누가 연락 줘 가지고 공 박사님처럼 앉아 가지고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음, 짜맞 쓰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고 물어보고 맞- 예.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누가 좀 안동 대리에서 또 정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이게 선악과의 싸움입니다. 선악. 예? 음, 여기에는 보수라 그래 가지고 무조건 선하고 음? 음, 진보라 그래 가지고 무조건 나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여기는 네. 진실과 사실이에요. 음,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진실과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그거는 음,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음, 내가 부정선거를 보수 음, 진영의 음,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음, 뭡니까 네이밍 현상, 황교안 음, 대표, 음, 국민의힘 당대표 있고 국무총리 했고, 그다음에 음, 문경호 의원은 뭐 앵커 출신에다가 음, 음, 국회의원까지 했고, 그리고 음,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려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안동대리 팽개치고 가는 거죠. 음, 그리고 팽개쳐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그분들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음, 제가 확실하게 더 피곤하지 않죠. 왜? 내가 음, 확실하게 했지. 그거는 답이 진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듣지도 않고 하니까 음, 단독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어, 취재를.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답이에요. 비밀 어, 두 축이 있는데 비밀선거 원칙 위반, 그다음에 음. 인증받지 않은 불법 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근데 그게 대표적인 규정 있습니다.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음. 해놨으니까. 안동데일리에 가면 다 있어요. 어, 안동데일리 기사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제가 여러 음, 차례 언급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중요성을 모르죠. 그 사람들. 그쵸. 아무리 네. 음, 들어봐야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음, 않아요. 잘 들어보면은 야, 음, 뭐 물론 저도 잘 못하죠. 방송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최대한 제가 알리려고 그다음에 저가 제 거 기사라든지 유튜브는 음, 누가 보느냐? 음, 좌파들,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보는 거죠. 왜? 음, 어디까지 지금 얘가 알고 있는 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음, 걔들이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걔들이 긴장하는 게 전주시 완산구 이거 터지면 큰일 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 이제 음, 똥줄이 타지요. 예? 음, 모든 소송이 끝나면은 이제 완산구 10장이 더 많은 유령 투표지에 대해서 그래. 분명도 하고 뭐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 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지금 3 년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음, 대한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져야 되겠죠.
네, 그거 때문에 지금 얘들은 예? 골치 아프다고요. 재검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 많은 언론사에 해가지고 원인 규명을 정확히 밝혀가지고 투표지가 위원장이 봉인해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서 확인하면은 그게 홈표가 있어가지고 이게 섞였다는 얘기인데 홈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얘들이 거짓말 쳤다는 게 나오고. 자, 그러니까 재검표를 해도 문제. 하면은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제 위조 투표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위조 투표지. 그다음에 그럼 위조 투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쇄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죠. 제가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일부러 안 했는데 인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전 투표지를.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QR코드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쇄는 아니죠. 그래서 인쇄 아니고 별도로 사전투표용 발급기를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어 놓고 어디든 장소든 어디든 그다음에 통신하는 겁니다.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하고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얘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부 협력자가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지가 직접은 안 했지만은 우리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1, 2, 3, 4가 뭐죠? 어드민이 뭐죠?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협조는 아니지만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간첩이라는 것은 국가 반역죄죠, 그죠? 그거 하려는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이고요. 제가 또 다른 것도 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통화할게요. 나중도 없고 이제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고 이제 안동데일리는 뭐 어쨌든 저 기존의 그 부정선거 시민의 눈도 마찬가지, 김어준이도 마찬가지, 얘들 전부 엉터리였다는 거. 그다음에 이 보수 진영에서도 싸울 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헤매다가 이거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사거든요. 전부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체, 좌우의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졌을 때 이제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새로운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다 양쪽이 다 알고 있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조차도. 그래서 윤석열이가 였다 하면은 이제 부정선거 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이 사실 무리하게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 한 거죠. 근데 성공한 거죠. 근데 윤석열이가 약점이 뭐냐? 윤석열이도 뭐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공무원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져야 되는 거죠.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기타 등등이요 국회의원들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그리고 당리당략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날이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여기 나오네. 예, 그래요. 한번 네네네. 제 얘기를 참고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더 확인 또 해볼게요. 예. 네, 들어갈게요. 예, 들어가세요. 네.